안녕하세요. 김성재 교수입니다. 자, 우리 9장 기말고사 대비해서 자연주의에 입각한 영유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 때 자연주의에서 자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숲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뭐죠? 인간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어두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 결핍 장애. 뭐였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심신의 병폐, 주의력 집중 둔화,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의 둔화. 이런 상태를 자연결핍장애라고 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PPT는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PPT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나눴던 부분은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SNS에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PPT로 유인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주의 유아교육 입장에서 추구하는 유아활동,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 발드로프 교육. 발드로프의 말드라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말드. 숲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어로. 발드 킨드가르텐, 이게 숲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발드로프 교육 특징, 우리 영상 기억나시죠? 전자매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친목재, 친환경, 친자연주의, 솔방울 놀이, 주로 친자연주의적인 놀잇감을 사용하죠. 인형에 눈, 코, 입이 없었죠. 자, 그리고 우리 숲에서 유아활동. 자, 그럼 자연주의 유아교육의 특징, 학자들 얘기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PPT로 나눠드린 것도 보시면서. 자, 자연주의 유아교육 뭐냐면 해도 첫 번째,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야 한다. 타고난 본성. 루소가 에밀에서 참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조물주의 손에 있을 때는 선했는데 인간의 손에 가면서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정말 선하다고 봤죠. 성선설. 자, 페스탈로치. 프레브가 더불어서 씨앗, 나무에 비유했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 루소. 그러면 리턴 투 더 네이처,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교사와 부모는 어떻게 하라? 어린이 자신의 자연적 능력에 따라 성장하도록 허용해주라. 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 인간 본성에 대해 오타가 난 부분이죠.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되겠죠. 성선설. 자, 그리고 독일에서 출생한 우리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 킨더가르텐을 프레벨이죠. 프레벨 자연주의 교육은 식물이 우미도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이 그 내적 법칙에 따라 서서히 필연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자. 역시 자연에 비유했죠. 프레벨도. 페스탈로치와 더불어서. 자, 그리고 숲유치원, 특히 세계 최초로 덴마크, 아시아 최초로 일본, 잘 기억하시고 유행에 있는 거 기억나시죠? 유럽식 기준은 전형적, 고전적 숲유치원, 종일제, 반일제로 나눌 수 있죠. 숲에서만 지내는 숲유치원. 그 다음 또 한 형태, 통합적 혹은 통합형 숲유치원. 어때요? 교실과 숲이 오가는 상태죠. 자, 한국은 어떻게 나눴죠? 그렇죠. 횟수, 시간, 시기에 따라 매일매일 가는 에브리데이, 매일형 혹은 생활형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숲반을 운영하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숲데이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형. 아주 1년에 한두 번 부모 참여 수업 때 숲으로 나가는 부모 등반대회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하는 체험형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는 유럽식 기준에 따르면 통합형 혹은 통합적 숲유치원. 한국 스타일로 따지면 체험형 그리고 정기형이 많죠. 서서히 요즘 숲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체험형과 정기형이 많죠. 자, 그리고 피톤치드가 뭔지 잘 기억하라고 했죠.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 다른 식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발생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균에 대항하는 물질이다. 이거 어미연도 기억나시죠?
자, 음이온은 뭐라고요? 네,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인체에 상쾌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숲에 가면 기분이 좋고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공기의 원자 요소 때문이다. 공기의 원자 요소가 뭐다? 네, 음이온이죠. 우리가 숲에 가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네, 음이온 때문이다. 숲에 자주 가서 머리를 맑게 하십시오. 네, 또 중요한 거, 음이온은 우리 몸의 혈액에 작용해서 자연 치유력, 면역력,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더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을 길러주는데 음이온이 큰 역할을 하더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시 앞장으로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97페이지 수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분 물금사도 하고 물 많이 드세요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물만 섭취하면 며칠간, 네, 한 달 이상이죠. 3, 4일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 일주일 내외죠. 50일 정도 안에 사망하더라. 그만큼 수분이 생명 존중에 생명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수분은 생명 현상을 유지해서 필수 불가역이나 꼭 필요한 것이고, 네, 노폐물을 배설하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에 대한 수분 함유율이 높죠, 당연히. 그래서 수분의 중요성은 더 강조된다. 우리 표 3-19 수분의 역할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분 역할, 온도 유지. 두 번째, 노폐물 배설. 세 번째, 체온 조절. 네. 이왕 드시는 거 좋은 물 드시기 바랍니다. 육각수물. 수분을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수분이 또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런 미세와 초미세먼지를 갖고 몸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시켜주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3페이지. 간식 급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려할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색, 질감, 냄새, 온도, 맛, 모양도 있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식판을 받아보시면 하시도 드시겠는데 우리 급식을 할 때 고려한 영양사분들이 고려하는 이런 점들입니다. 주반찬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고 보조 반찬이 있고, 자, 그런 흐름 속에 모양도 동그란 거 있고 네모난 거 있고 길쭉한 거 있고 모양도 달라야 되고요. 이 반찬들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야 되고, 맛, 당연히 신맛, 매운맛, 달콤한 맛, 짠 맛 좀 달라야겠죠. 냄새도 다양해야 된다. 질감, 식감, 바삭바삭한 거, 뭐 부드러운 거, 질감도 다양해야 된다. 색, 다 빨간색이면 곤란하겠죠. 희고, 초록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러한 색, 질감, 냄새, 온도, 맛, 모양을 여러 가지로 갖췄을 때 좋은 식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 4-3, 105페이지인데요. 연령별 1일 필요 연령을 한번 봅시다. 크게 영아와 유아로 나눴네요. 1, 3세, 4, 6세. 숫자가 잘못 들어가서 제가 뗐습니다. 보통 성인은 어떻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2400칼로리 정도, 남성은 2700칼로리 정도. 보통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에서는 2400, 2700 정도를 먹습니다. 자, 영아 같은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여성들의 2400의 반 정도, 예, 1200칼로리.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는 1600칼로리 정도. 영아와 유아 1200, 1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면 되겠다. 실제 사례로 어떤 원장님이 학생이 면접을 갔을 때 취업하려고 영유아는 몇 칼로리 정도 먹으면 되니? 하고 물었답니다. 네. 실제 또 사례도 있으니까는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성인 정도의 반 이상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 1200에서 1600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유아 교육기관의 급식 식단 작성 시 고려하는 점 한번 봅시다. 고려하는 점, 고려할 사항. 급식 작성할 때 고려할 점. 첫째, 식품을 다양하게 계획해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자. 두 번째, 유아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자. 세 번째, 여러 번 나누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식사의 간격은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자. 유아는 낮 동안의 활동량이 상당히 많죠. 소화도 왕성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고르게 함유된 점심 식단을 구성하고 급식하자. 특히 낮 동안의 활동량이 많으니까요. 점심 식단을 제대로 좀 더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간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간식이 뭐예요? 네. 식사와 식사 사이 간자, 식사 사이 먹는다 뜻도 있고, 또 우리 속된 말로 간에 기비를 가게 먹는 음식이다 해서 간식. 간에 기비를 정도니까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죠. 자, 간식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새로운 음식을 접하고 먹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먹으면 따라 먹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야, 처음 보는 음식도 잘 먹네, 멋진데 칭찬만 한번 하면 어떨까? 자기들도 경쟁심 칭찬받으려고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간식은 식사도 그렇지만요, 사교의 장입니다. 아이들은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통해가는 좋은 여기가 있죠.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친구들과 지식, 정보와 즐거움을 나누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다. 또 당번 도움이 통해서 아이에게 협동심, 공동체의식, 책임감도 심어줄 수 있다. 간식 도구를 통해서 식사 도구 사용법, 예절 바른 식사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정말 간식, 식사와 더불어서 아이의 됨됨이 인성도 길러주고 사교, 공동체의식도 심어줄 수 있는 멋진 장이죠. 자, 간식은 식사 사이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간격이다. 8시에 먹었으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먹는 게 좋겠죠. 간식의 양을 볼까요? 아까 총 하루 칼로리 양은 1, 3세의 경우는 1200칼로리 그랬습니다. 자, 간식은 거기에 또 약 10분의 1, 120에서 180칼로리가 좋겠다. 그리고 4, 6세 우리 총 칼로리 양은 하루에 1600칼로리 정도면 좋겠다 해서 10분의 1 정도 160에서 240칼로리가 좋겠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1200에 120에서 플러스 60을 해서 180까지. 1600이니까 육아는 160에서 80 정도 플러스해서 240까지. 간식 제공 시 고려할 점 볼까요? 일단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유아의 식사 내용을 고려하여 영양을 보충해주자. 영양 보충. 그 다음에 간식. 식사에 빠진 영양소를 잘 살펴서 간식 때 넣어주자는 얘기죠. 영양소를 골고루. 활동량이 많은 유아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어 다음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 비타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말. 여기 있네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떻게 하자? 학기 전반기이고 학기 초고 유아 연령이 어릴수록 개별 간식이 바람직하겠다. 아이의 특성에 맞는 개별 간식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 간식의 양은 상한선을 정해두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들도록 하자. 네, 그래야겠죠. 자, 오후 간식의 양은 각 가정에서의 저녁 식사 시간 늦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오후 간식 양은 든든한 음식으로 준비하거나 양을 많게 할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2페이지에 표 4-6 그리고 표 4-7에서 올바른 식습관 지도, 편식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대식에 대해서 이런 그리고 올바른 식사는 어떻게 할까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심은 뭐겠습니까? 아이 먹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여서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거부감이 생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억지로 먹이지 마라. 아이들도 믿으라.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영양소가 담긴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 선생님들이 먹으면서 아이가 뭐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거 봐라. 이 색깔은 노라면서 맛있네. 달짝지근해. 이 색깔은 초록색이면서 울퉁불퉁하게 못생겼지만 입에 들어가는 식감이 너무 다른데 아주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말로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그 음식에 대한 특성을. 그리고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요리 많이 하죠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또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칭찬과 격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와, 오늘 안 먹더니 오늘 이거 먹었네, 멋진데 칭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 습관 한번 보도록 하겠죠. 114페이지. 첫 번째, 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간식과 식사를 하도록 해주자. 두 번째, 식사라는 장소에 음식을 넣으면 식사 전에 깨끗하게 닦자, 청결하자. 음식을 먹는데 필요한 식교류들은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네,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3.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4.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5.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6.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7.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8.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9.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0.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1.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2.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3.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4.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15. 음식을 먹을
접 먹는 영화는 의자 편에 앉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영화용 의자들이 있죠. 식사 각기 특성에 맞는 환경이 있으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 조절을 못하는 유아에게는 처음 줄 때 약간 적은 양을 제공하자. 원하면 더 주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면 어때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는 식판에 나누어서 골고루 조금씩 주는 게 좋겠다. 보통 가정에서 드실 때 식판에 안 넣고 밥 넣고 국 반찬 한 개, 두 개 그냥 이렇게 차리기도 하시는데 캐릭터 애들이 있죠. 시크릿 주주 캐릭터나 뽀로로나 들어간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조금 담아서 주는 것이 좋겠다. 자, 급식하는 경우 개인용 식판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당연하죠. 특정 음식 거부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거 먹기 강요하지 말자. 그래 지금은 안 먹고 싶구나. 그러고 마세요. 억지로 먹였다가 토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식탁 차리기는 자존감 높이는 정말 좋은 학습 경험이죠. 네. 그래서 식사 당번, 식사 도우미 친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차려주면서 남에 대한 배려심도 배우고, 그 다음에 활동실의 책상은 배식탁자로 활용할 수 있고, 식당이 없는 경우, 좀 다 시크릿 다 식당들이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8번까지, 네. 자, 9번 잠깐 넘어갔군요. 급식 당번이 정해진 경우 당번 유아가 손 씻고 앞치마를 입은 후 식탁을 닦는 공통적인 식사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돕도록 하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식사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는 가지고 온 식빵과 수저를 먹기 좋게 정리하고 무컵에 물을 따르자. 교사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하도록 하자. 식사 마친 후에는 자신이 사용한 식기는 운반대에 가져다 치우자.